LX 판토스가 이 중에서는 가장 인수 후보로서 능력이 있다. LX 판토스가요, 전 세계 해운 항공 물동량 6위입니다. LX 판토스가 글로벌 물류, 해운 항공, 철도, 도로를 종합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는 진행형이죠.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적격하다는 거예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약 360개, 전 세계에 360개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CJ 대한통운보다 제가 볼 때 글로벌 네트워크가 더 많습니다. 이번 이슈는 여러분들이 제가 많이 방송한 HMM, 그렇죠? 현대 머천트 머린, 구현대상선이죠. 이 산업은행의 이걸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해양진흥공사가 위탁받아서 관리 중인 HMM의 매각 이슈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다시 또 하려는 이유는 HMM 매각이 쉽지 않은 이유, 이겁니다. 그래서 엊그저께죠. 21일 날 드디어 HMM 경영권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마감했습니다. 마감을 하니까 어떤 회사가 들어왔느냐, 서류를 냈느냐. 첫 번째 LX그룹, 두 번째 동원산업이죠. 동원그룹. 요즘 이제 물류는 동원로지엠 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림 콘소시움, 그 다음에 독일의 글로벌 해운선사 5위인 하박그로이드, 그렇죠? 이렇게 4개 회사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말이죠, 맨 처음에 HMM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SM그룹, 그렇죠? SM 상선, SM라인의 우효은 회장님이 안 들어왔어요. 제가 로지로 쳐서 하도 비판을 해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연막을 쳐놓으시고 갑자기 쏙 들어갔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언론에서 워낙 그 3호 사채라든지 그 뭡니까 저기 투자자들을 규합해가지고 들어오는 건 안 된다, 뭐 현금 빼먹는 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의 비난 여론이 많다 보니까 아마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LX그룹, LG에서 나온 거죠. LX그룹, 동원그룹, 하림, 컨소시엄, 독일 하박그로이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를 심사를 해서 적격 여부가 되면은 본입찰을 또 합니다. 그렇죠? 본입찰은 이제 9월 뭐 하순에 하겠죠. 그래서 HMM의 매각 대상의 뭐 주식 이런 건 오늘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런 건 이제 언론에 보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당초에 이게 이제 산업은행하고 해진공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약 40%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총으로 따지면 지금 HMM의 주가 시총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10조까지 갔다가 지금 한 8조도 안 돼요. 주가가 지금 요새 엊그저께 그 입찰, 이거 예비 입찰 마감한다니까 팍 올랐어요. 그쵸? 그러다가 또 떨어졌다가 오늘 조금 올랐나 그래요. 그래서 미니멈 5조에서 뭐 7조, 많게는 10조 정도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언론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HMM이 그동안 벌어놓은 캐시, 이 현금이 약 12조 원이 있다는 거죠, 사내에. 그러면 만약에 어떤 회사가 인수했을 때 이 12조 원을 빼먹고 배당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빼먹고 남겨버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먹튀가 되면 안 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속 가능한 해운 사업, 종합물류 사업, 글로벌 물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룹에 매각이 되어야 되고, 추가적인 재무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에 매각되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요즘 언론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죠. 자, 하림그룹을 보시면요. 하림은 지금 이미 벌크 운송에 페노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페노션이 원래 역사를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80년대 초에 제가 물류기업에 들어갔어요. 40년 됐잖아요. 제가 지금 만 40년 됐는데, 그때 범양해운이라고 있었어요. 범양해운. 여러분들이 범양이 영어로 페노션이에요. 그쵸? 그래서 범양해운이 나중에 회사가 바뀐 게 페노션. STX 강덕수 회장이 또 인수해가지고 STX 페노션, 그렇죠? 그러다 지금 STX 떼버리고 이제 페노션 아니에요. 그래서 하림인데, 페노션이 벌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컨테이너에 대한 그 오랜 경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벌크 화물도 아직까지는 페노션이 좀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글로벌한 벌크 화물 선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림이 이제 닭을 키우려면은 사료가 있어야 돼. 그렇죠? 사료, 곡물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합니다. 인천, 군산, 뭐 울산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시너지 효과 때문에 페노션을 인수했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19 3년간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운 좋게 하림이 엄청 이익이 난 거야, 페노션에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엊그저께 뉴스웨이라는 신문하고 인터뷰했어요. 그거 났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이런 말 썼어요. 운이 좋아서 팬데믹 때 이익이 난 거지 해운 경영을 잘해가지고 이익이 난 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글로벌 선사 10위인 이스라엘의 짚라인도 망하기 직전에 팬데믹 터져가지고 초대박 이익이 났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적자 났죠, 상반기. 그렇죠? 그러니까 팬데믹 끝나니까 바로 적자 나잖아요. 제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짚라인은 팬데믹 끝나면 적자 날 거라고 제가 딱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대만의 와나이라인도 2분기에 적자 났죠? HM 라인도 어때요? HM 어때요? 지금 영업이익이 어떻게 줄었죠? 90% 내린 90% 줄었어요. 90%.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선사들이 경영을 뭐 엄청 잘해가지고 이익이 막 초대박 난 게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영업 실적을 낸 게 아니라 운임이 막 6배, 10배 오르니까 나고 싶지 않아도 난 거죠. 솔직히. 내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그러니까 페노션 입장에서도 진정한 해운업의 경험이나 운영 능력 때문에 이익이 났던 건 아니고 남들 많이 나니까 남들 난 만큼 난 거예요. 남들보다 월등히 많이 났다면 인정을 어느 정도 해주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보다 월등히 큰 HMM을 과연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냐라고 검증되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하림이 갖고 있는 캐시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인수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다른 데하고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콘소시엄이나.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퀘션 마크예요. 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이제 콘소시엄이라든지 PEP라든지 또는 재무적 투자, 그렇죠? 우리 FI라고 그러죠.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먹튀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자, 두 번째. LX그룹. 여러분들이 LX그룹은요, LG그룹의 창업자의 동생분이 나와서 아류지. 그러니까 삼성의 아류가 예를 들어서 무슨 신세계도 있고, 한솔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LX그룹이 이제 요즘 뜨죠. LX가 요즘 이제 주식에서 좀 뜨잖아요. 근데 이제 LX 홀딩스가 있고 LX 판토스. 그런데 LX 판토스가 바로 제가 옛날에 현업에 있을 때, 범한 종합물류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야.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분들은 알아요. 이 80년대에 범한 종합물류 역사가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LG에 있는 물류를 하는 회사가 바로 범한 종합. 범이 뭐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펜이잖아, 펜.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범한. 그래서 이게 한국적으로 종합물류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범한 종합물류가 회사 이름을 판토스로 바꿨었어요. 범한 판토스로. 그렇죠? 범한 판토스로 했다가 LX 판토스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 얼마 안 됐죠. 그 역사는 그렇고. 그래서 LX 판토스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LX 판토스가 이 중에서는 가장 인수 후보로서 능력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LX 판토스가요, 전 세계 해운 항공 물동량 6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DHL, 그쵸? 쉔커, 퀴넨나겔이 1위였잖아. 그렇죠? 퀴넨나겔, DHL, 쉔커, 그쵸? 이런 유수한 회사들. 여기에 바로 6위가 LX 판토스야. 대단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 최고의 물류기업이 CJ 대한통운이죠. 물론 매출로 봐서는 글로비스지만 그건 이자 물류니까 진정한 3자 물류로서 CJ 대한통운이 1위입니다. 매출 한 10여 조 되는데 거기가 LX 판토스보다 밑이에요.
그러니까 에르스판토스가 글로벌 물류, 해운, 항공, 철도, 도로를 종합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는 진행형이죠.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적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동량 기준은 그래요, 물동량. 물론 이제 그 매출 기준은 좀 다른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약 360개, 전 세계에 360개 갖고 있는, 그러니까는 CJ 대한통운보다 제가 볼 때 글로벌 네트워크 수도 많습니다. 근데 하림, 그쵸? 뭐, SM9, 하림, 무슨 뭐, 그거 들어오더라도 동원, 이런 데는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없어요. 별로. 근데 여러분들이 해운 사업은 뭐죠? 글로벌 거점을 기항하는 거예요. 그쵸? 허브앤스포크. 그쵸? 기항에서 내륙 운송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선사 내륙 운송을 우리가 라인 헐리지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선사가 내륙 운송도 하거든요. 트러킹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터미널에 로딩, 디스차징도 하고. 따라서 에르스판토스는 해상에서 컨테이너 벌크선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엔드 투 엔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에르스판토스가 해상에서 처리한 물동량이 어느 정도냐? 세계 6인데 152만 TU. 엄청나죠? 그렇죠? 그래서 에르스판토스 그 언론 기사에 의하면은 국제 물류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물류, 원스톱 글로벌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회사이다. 이제는 해상 운송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도로 운송, 철도 운송, 그 다음에 뭐 운하라든지 강이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해운, 항공, 이것을 복합 운송을 다 해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까지 엔드 투 엔드 서비스. 이게 이제 머스크가 지향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머스크가 그래서 지금 선복을 안 늘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국제 운송, 통관, 창고, 뭐 이런 모든 항공, 이런 엔드 투 엔드 물류 서비스를 아우르는 그나마 괜찮은 회사가 에르스판토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40년 물류 경험을 보면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